착하면서 강단 있는 사람 되는 3가지. 맞은 사람은 잘 때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 있다. 과연 그럴까? 아닐 수도 있다. 상처받은 사람은 고통을 기억하지만 상처 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 자신은 아프지 않고 일은 더 쉬워지는 만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베스트셀러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에서는 지나치게 나약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착한 사람이 되면 좋은 친구가 생길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나같이 착한 사람은 진짜 친구보다는 이용하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났다. 작가의 말이다. 작가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맞서 싸우지 못한 이들은 결국 우울증, 불면, 고립감 등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 겪는 까닭은 경계 없이 착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나를 지속적으로 함부로 대한다면 그 원인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상대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경우 상대가 더욱 힘을 얻어 마음대로 휘두르기 때문이다. 책은 초반에 즉시 강경하게 대응하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반격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야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약자의 사고방식은 타인의 비위를 맞춰서 공평한 대접을 받으려는 것인데 이러한 기대는 처참히 깨질 때가 많다. 처음에는 다소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점점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며 받아들이게 된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편해진다. 확실한 의사 표현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사람이란 인상을 준다.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라. 잘 거절해야 속내가 검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안해서가 많다. 하지만 책은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탁을 받았을 때 미안하다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 물론 거절은 쉽지 않다. 하지만 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놀라운 점은 이 거절을 상대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물러날 때다. 사실 부탁에 대한 거절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거절 없이 당연히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이런 사람은 대책 없고 오만한 경우가 많다. 거절을 통해 타인에게 나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주위에서 계속 부탁을 해온다면 거절할 줄 모르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해결하는 방법은 거절하는 연습뿐이다. 거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절이 주는 편안함을 알게 된다.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라. 책은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야 살다가 눈물 삼키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원칙은 행동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갈등이 있을 때 빨리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원칙 있는 사람을 쉽게 보지 않는다. 또한 남에게 잘 보이려 전전긍긍할수록 오히려 미움을 사기 쉽다고 조언한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라는 말이 있듯 인생의 큰 일 앞에서조차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다. 원칙을 세우고 대처해야 나 자신도 지키고 힘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먼저 그동안 착함과 선량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이 마음을 잡아줄 원칙을 세우는 지점이다.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바른 방법. 핸드폰의 벨소리가 울린다. 폰을 보니 발신자는 예전 동료이다. 무척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그녀는 반가운 마음이 올라와 성급히 받으려다가 잠시 멈춰 그의 서글서글하게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되낸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는 전화를 받는다. 그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묻어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듯 그 소리도 따스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따스한 목소리가 전해지는 듯 그도 반가워한다. 급한 용건이 있어서 한 전화인데 길지 않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를 시작으로 이어진 통화는 따스한 시작처럼 포근하게 끝난다. 끊고 난 후에도 그녀는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읊조린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이어진다. 마음 건강길 1일 집중 수련 안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얼마 전 의견 차이로 불편한 이야기가 오갔던 상사가 사무실에 들어온다. 그녀의 모습이 느껴지는 순간 목구멍이 살짝 막히고 가슴이 조여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머리로 이해되었던 상황이 아직 가슴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이를 수용한다. 답답한 가슴을 살짝 어루만지고 큰 숨을 쉬어본다. 상사인 그녀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너무 성취지향적이라 자신을 몰아붙이는 느낌에 약간의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부담스러운 마음을 느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상사의 열정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마음을 가져본다. 열정적인 만큼 많은 일을 이루었고 그 덕에 우리 부서도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 자신에 대한 위로와 함께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사에 대한 존중을 하고 나니 조금 가슴이 편해지는 듯하다. 한 번 더 긴 숨을 쉬고 업무를 이어나가니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던 일이 조금 느슨해지는 듯하며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러한 까닭에 관계 스트레스가 클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이 건강하다고만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의견 충돌이나 오해 등으로 마음이 상하면 그 감정은 업무를 비롯한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쳐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공적인 일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지 않게 보곤 한다. 가끔 사람 관계의 어려움을 명상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를 볼 때 약간의 도피성이 느껴질 때가 있다. 갈등과 책임을 외면하면서 내면으로만 침잠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임에 분명하다. 앞서 본 그녀의 이야기처럼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불편한 관계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에 대한 위로와 함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애심이다. 자애는 빨리어로는 METTA 메타라고 하고 영어로는 러빙 마이너스 카인드너스가 가장 적절한 단어로 꼽힌다. 이를 사무량심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양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도 자애의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요가의 계율 중에 첫 번째가 AHIMSA야 힘사이다. 흔히 비폭력으로 불리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적의가 없음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나 자신에게 그 어떤 해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적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으로 두지 않고 자신이 끌어들이는 에너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다. 자신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화, 질투, 걱정과도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비와 연민과 사랑으로 채워보면 어떨까? 어느새 스스로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